네, 먼저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도커를 설치해 볼게요.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도커 설치를 위한 명령어를 입력해요. 네, 이러한 명령어들은 도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 앞서 도커를 설치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했으니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해보죠. 네, 도커가 설치됐으니 아무 도커 명령어나 실행해보죠. 예외가 발생하네요. 도커 발언 도커 소켓에서 예외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파일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명령어를 쳤을 때 그림과 같은 플로우로 진행된다고 이론편에서 설명했어요. 결국 도커 클라이언트가 실행할 런 도커 소켓에 권한이 없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파일에 권한을 주면 정상 실행될 것 같아요. ch 모드로 런 도커 소켓에 파일에 권한을 주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 도커 명령어를 실행해도 실행될 거예요. 네, 실행이 되네요. 도커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을 보니 호스트 OS 위에 도커 엔진이 실행된 걸 알 수 있네요. 도커는 실제로 어디에 있을까요? 네, 위치 명령어로 도커를 찾아볼게요. 유저 빈 도커 폴더에 위치해 있네요. 도커 명령어는 이 위치에 포함된 파일을 통해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네, 실행 중인 도커 프로세스를 확인해 봤어요. 컨테이너나 이미지를 다루는 명령어는 유저 빈 도커에서 실행되지만 도커 엔진 프로세스는 유저 빈 도커 D 파일로 실행되고 있어요. 이는 도커 명령어가 실제 도커 엔진이 아닌 클라이언트로서의 도커이기 때문이에요. 도커는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로서의 도커, 서버로서의 도커로 나뉘어요. CLI가 도커 클라이언트겠네요. 간단히 도커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이제 도커 엔진에 컨테이너를 실행해야겠군요.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컨테이너에 직접 JDK를 설치하여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등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 빌드하는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 이미지가 있어야겠네요. 이미지를 받아오는 명령어는 도커 풀 명령어예요. 인스턴스가 리눅스 18.04 버전이니 맞춰주죠. 네, 도커 이미지 명령어를 통해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보죠. 우분투 이미지가 잘 생성되었네요. 도커 서치 명령어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이름으로 설정된 클라우드상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받은 우분투가 최상단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미지를 풀 받았으니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된 컨테이너에 작업을 해볼 수 있겠네요. 먼저 컨테이너를 실행해 볼게요. docker run it name 옵션을 주고 컨테이너 이름은 로그인 서비스 config in ec2라고 지정했어요. 베이스 이미지는 우분투 18.04 태그고요. 네, 실행된 컨테이너 안에서 파일을 하나 남겨볼 건데요. first라는 이름의 파일을 남기고 그 안의 내용은 test first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생성된 파일을 보면 first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먼저 컨테이너를 나갈게요. 앞서 작업한 컨테이너를 이미지화 해보죠. 컨테이너를 이미지화하는 명령어는 docker commit 명령어예요. 로그인 서비스 config in ec2 라는 이름과 first 태그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docker commit 명령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A 옵션은 author를 뜻하며 이미지의 작성자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를 이미지에 포함시켜요. 로그인 서비스 config in ec2 first 이미지의 작성자 데이터는 건프로 설정될 것이에요. M 옵션은 commit 메시지를 뜻하며 이미지에 포함될 부가 설명을 입력해요. 그 다음 줄은 앞서 생성한 컨테이너의 이름, 즉 이미지화 컨테이너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 줄은 생성된 이미지의 이름과 태그를 지정해요. 처음 풀 받았던 우분투 18.04 이미지와 어떻게 다를까요? 도커 인스펙 명령으로 컨테이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우분투의 정보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스가 한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파일 저장 작업을 추가로 진행한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정보를 확인해보면
레이어스를 보니 우분투 이미지에서 한 줄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저기서 추가된 것은 퍼스트 파일을 만든 것이 기록됐겠네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앞서 먼저 더 정확한 동작 확인을 위해 실행 중이던 컨테이너를 제거할게요. 스탑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중지하고 rm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지웠어요. 로그인 서비스 config-in ec2 이미지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다시 돌려보죠. 컨테이너를 새로 생성합니다. 이미지의 변경 사항이었던 first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저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홈 폴더에서 실행해 보려 해요. 업데이트도 해주고요. 네, 자바도 설치해줘요. 그 다음 git도 다운받을게요. 실행할 서비스의 코드를 git 클론을 통해 가져오죠. 주소를 복사하고 git 클론을 실행합니다. ls를 통해 보면 잘 가져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 그래들 빌드를 통해 실행 파일을 생성할게요. cd를 통해 들어가고 그래들 빌드를 입력합니다. 파일 옵션에 에러가 났네요. 그래들로 바꾸고 빌드가 완료되고 실행 파일이 생성됐네요. 컨테이너를 나가고 커밋 명령어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죠. 태그가 세컨드로 바뀐 것을 확인해 주세요.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죠. 사이즈가 1.1GB로 설정됐네요. 인스펙 명령어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 보면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커멘트도 두 번째임을 나타내게 잘 적용이 됐네요.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다시 실행해보죠. 이름은 테스트로 지정을 했고요. 바인딩할 포트는 8080 포트를 8080 포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베이지 이미지는 로그인 그리고 서비스 config 태그는 세컨드로 지정했어요. 예외가 나네요. 아마 네임 옵션이 잘못 적용이 된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실행을 하면 실행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 exec 명령으로 도커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 서비스를 실행해 볼게요. 먼저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바 자르 명령으로 실행 파일을 실행하죠.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인스턴스의 퍼블릭 IP와 8080 포트로 접근을 요청했을 때 잘 접속이 될 거예요. 접속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엔진X가 프로세서로 실행되고 있으니 80 포트도 접근이 잘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플로우를 간단히 설명해보면 우분투 18.04를 베이스 이미지로 가지는 컨테이너를 생성했어요. 생성한 컨테이너에 작업을 하고 작업한 것을 이미지화 했어요. 마지막으로 작업한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했어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미지의 용량이 굉장히 커져요. 용량이 레이어 플러스 레이어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 설치한 자바, JDK, Git 등의 용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를 여러 개 만들게 된다면 항상 이러한 용량을 들고 있어야 돼요. 또한 직접 도커에 접근해서 컨테이너에 접근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야 돼요. 이미지를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컨테이너에 접근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귀찮아지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도커 파일이에요. 도커 파일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실행 중이던 컨테이너를 중지할게요. 컨테이너가 중지되면 웹 접근도 물론 안 되겠죠?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 파일은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아요. 로컬 환경에서 IntelliJ IDE로 프로젝트를 띄워봤어요. 먼저
그냥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이 완료됐고 8080 포트로 띄워졌네요. 로컬호스트로 접근을 해보면 접근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 작동 확인이 됐으니 실행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접근이 안 되네요. 프로젝트를 바로 이미지화하기 위해선 도커 파일을 작성해야 해요. 저는 도커 파일을 미리 작성해 놨어요. 우선 프로젝트의 자바 버전이 11 버전인 것을 확인해 주세요. 도커 파일의 위치는 프로젝트 폴더의 최상단에 위치해요. 네, 이걸 확인해보고 이제 도커 파일을 실행해보죠. 도커 파일 명령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죠. 도커 파일에서는 컨테이너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명시해요. 즉 이미지를 컨테이너화 했을 때 원하는 동작을 하게 미리 정의하는 거예요. 각각의 명령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프롬 명령어는 생성할 이미지의 베이스가 될 이미지를 뜻해요. 도커 파일을 작성했을 때 반드시 한 번 이상 입력해야 해요. 저는 JDK 11 버전의 슬림 버전을 베이스 이미지로 뒀어요. 카피는 로컬 디렉터리에서 읽어들인 컨텍스트로부터 이미지에 파일을 복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들 빌드 명령어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이미지에 복사하기로 했어요. 익스포즈는 도커 파일의 빌드로 생성된 이미지에서 노출할 포트를 설정해요. 이를 설정했다고 호스트의 포트와 반드시 바인딩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포트를 사용한다고 명시하는 것임을 나타내요. 저희는 8080 포트를 노출한다고 명시했어요. 엔트리 포인트는 도커 파일로 생성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된 컨테이너가 시작될 때 수행할 명령어를 지정해요. 이는 도커 파일 내 한 번만 작성되어야 해요. 저희는 자바 자라 명령어로 복사된 실행 파일을 실행한다고 정의했어요. 이 코드 자체가 제가 마지막에 실습했던 환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깃허브에 가서 git 태그에 가서 도커 파일 정의로 체크아웃을 할게요. 네,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여기서 카피를 하기 위해 이 로그인 서비스라는 자르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드 클린 필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들을 보면 아까 인스턴스 환경에서 봤던 이제 빌드 파일이 빌드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도커 파일은 이렇게 도커 빌드 t s 태그명을 걸어주고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도커를 빌드를 하는데 태그를 로그인 서비스의 0.0 버전으로 실행할 거고 도커 파일의 위치는 현재 위치에 있다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위와 같이 그 각각의 스텝들을 간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먼저 도커 파일을 읽어왔고 그 다음에 보면 캐시 from open jdk slim buster 여기 from의 과정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카피를 하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밑에 거는 지금 이 명령어가 실행된 줄에서는 확인하지가 않긴 하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도커 파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번호는 8080으로 지정을 했고요. 네임은 로그인 서비스를 그리고 타겟 이미지는 서비스의 태그 번호 0.0을 실행해주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도커 파일 안에 자체가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에서 자바 자를 통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시보드도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에서 저는 뭐 주로 이렇게 도커 로컬 환경에서는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하는데요.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컨테이너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CLI를 통해 가보면, 네, 여기서 좀 작죠? 보면 앱 자료가 실행이 되었고, 이건 PS는 없네. 여튼 앱 자료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마 도커가 이제 인스턴스가 실행되면서 이 앱 자료를 실행했던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GitHub에 놔뒀던 파일은 도커 파일과 도커 파일 with 빌드라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 도커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먼저 .gradle 빌드를 했었잖아요. 또 그게 또 귀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큐에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 방식은 딱히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냥 컨테이너가 그냥 실행만 되는 것을 원하는데, 컨테이너 자체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 뭐 그래들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빌드 된 거를 다시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로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할게요. 이렇게 도커 파일을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차피 아까 그래드 빌드를 했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도커의 빌드. 여기서 이제 도커 파일이 디폴트 이제 파일 이름인데, 다른 이름이라고 돼 있으면 F 옵션을 주면 됩니다. 도커 파일에 with build 한 다음에, 이거는 태그를 다시 걸어주고, 뭐 버전은 아니겠다. 로그인 서비스 2로 두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여기서 그래드를 카피하고 그리고 빌드하고, 이 빌드 과정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이렇게 따로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멀티 스테이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빌드가 되면서 여기서 보면 이미지가 지금 생성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뜨지는 않지만,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여기가 뜨겠죠. 도커 데스크탑에서도. 자, 제가 왜 이제 도커 파일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 도커 윗 빌드에서는 이제 이걸 따로 이렇게 뺐는지 이유를 아실 것 같나요? 도커 파일에서는 이 인스턴스 환경에서 빌드한 파일을 여기 그 인스턴스에다 넣어주는데, 그러니까 로컬 환경에 그 자원을 사용해가지고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된 파일을 넘겨주지만, 이 도커 파일 윗 빌드는 인스턴스 내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걸 실행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비약적으로 증가가 해버려요. 매번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아까 8080을 썼으니까 8081 포트를 사용해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름은 로그인 서비스 1화 뒀고, 타겟 이미지는 로그인 서비스 2의 0.0 버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081로 들어가면 시간이 네. 실행이 안 된다 생각했지만, 이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뜨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모로 좀 불편하니 저희는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미지를 이제 로그인 서비스를 이 로컬 환경이 아닌 인스턴스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도커 허브입니다. 도커 허브는 GitHub랑 역할이 비슷해요.
GitHub가 로컬에서의 버전 관리 시스템인 Git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면 도커허브 또한 컨테이너, 즉 컨테이너 이미지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하기 위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커허브의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레포지토리를 누른 다음에 네임은 로그인 서비스라고 줄게요. 서비스로 두고 디스크리프션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터치스용 로그인 서비스. 네, 이렇게 이제 도커허브에 이미지를 저장할 레포지토리를 만들었고요. 레포지토리를 만들었으니 이걸 사용을 해봐야겠죠. 네, 저희는 금방 이미지의 이름을 로그인 서비스의 0.0 태그라고 뒀거든요. 근데 도커허브에서 레포지토리를 liveNow 14 로그인 서비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태그를 설정을 해줘야지 태그별로 관리가 되겠죠. 태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뭐 레이티스트라고 설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태그의 서비스를 전체 서비스로 관리하게 되니까 버전을 직접 설정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도커에 먼저 태그를 옵션을 지정해 가지고 로그인 서비스 0.0의 태그를 liveNow 14의 로그인 서비스의 0.0으로 걸어주게 되면요, 도커 이미지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liveNow 14의 로그인 서비스 그리고 0.0인 이미지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 도커 푸시를 통해 금방 만들었던 이미지를 이제 푸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docker.io의 liveNow 14의 로그인 서비스의 0.0 태그로 푸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대로 푸시가 됐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0.0 태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레이어들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엔트리 포인트에 자바자르, 앱자르가 이제 실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도커 허브에 이미지를 올렸으니까 인스턴스에서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제 이미지를 갖고 오는 방법은 이제 도커 풀 그리고 그 레포지토리의 이름과 그리고 태그를 지정을 하면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로컬 개발 환경에서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실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도 이미지를 생성을 해가지고 도커 파일로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했었죠. 인스턴스 환경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를 가져왔고 가져온 것은 도커 허브의 레포지토리에서 가져왔고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백그라운드 옵션을 주고 포트 번호는 8080 그리고 네임은 로그인 서비스에 그리고 인 도커 허브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이거의 타겟 이미지는 liveNow 14에 그냥 그대로 가져오죠. 0.0 태그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포트가 이제 먼저 실행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미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80 포트를 먼저 지워 볼게요. 소프트 TI PS에 아까 저희가 그 로그인 서비스의 config in EC2에서 할당했던 8080 때문에 실행이 안 됐던 거네요. 이걸 먼저 삭제를 할게요.
도커에 rm에서 f 옵션을 두면 삭제를 할 때 컨테이너를 중지와 삭제를 동시에 해주거든요. 인서를 삭제했고 다시 인선스를 다시 컨테이너를 실행해보죠. 아까 보니까 실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이 됐던 것 같네요. 컨테이너가. 이것 또한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컨테이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도커버에서 가져온 이미지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것도 잘 되겠죠? 8080으로 하는. 자, 8080 포트에서 네, 컨테이너가 잘 돌아가면서 실제 서비스도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보니까 8080 포트로 들어가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아까처럼 80 포트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것 또한 도커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것으로 해보죠. 우선 지금 실행되고 있는 지금 아마 아까 도커가 엔진엑스를 깔았기 때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무조건 도커 환경에서만 돌아갈 수 있게 깔려있던 엔진엑스를 먼저 지우고 이제 먼저 중지를 시키고 엔진엑스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인스턴스 자체에 설치되어 있던 엔진엑스를 지우니 80 포트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엔진엑스 또한 이미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엔진엑스 폴더를 만들고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진엑스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엔진엑스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로컬에서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었듯이 엔진엑스 또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베이스 이미지는 엔진엑스에서 가져올 거고요. 엔진엑스에 대한 설정을 카피를 통해서 엔진엑스 컨테이너에 넣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스턴스에 엔진엑스 컨피그 파일을 컨테이너에 넣어줘야 되니까 엔진엑스 컨피그 파일을 작성을 할게요.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근데 아까 그 인스턴스 자체에 엔진엑스를 설치했을 때 그때 이 서버에 그 IP는 127.0.0.1 8080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172.17.0.1로 변경을 했습니다. 요거는 도커 자체 그 도커 엔진 자체의 그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동적으로 할당이 되는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도커 엔진 자체의 네트워크입니다. 우선은 설명을 좀 이따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미지로 만들어 보죠. 로그인 서비스에 엔진엑스. 네, 이제 도커 빌드를 하며 로그인 서비스에 엔진엑스라는 태그 이름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거고, 이거에 이제 빌드 컨텍스트, 즉 그 도커 파일이 있는 위치는 현재 폴더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run d 이건 따로 네임 옵션을 두진 않을게요. 둘까요? 네임에 로그인 서비스의 엔진엑스, 그리고 이름 타겟 이미지는 엔진엑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했으니 80부터로 잘 들어가지겠죠. 네, 이것 또한 이제 도커 허브에 올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미지의 이름과 태그명을 로그인 서비스의 엔진엑스로 뒀어요. 근데 이거를 도커 허브에 이렇게 올리고 싶을 때는
앞에 이 사용자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태그 옵션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커 태그 로그인 서비스의 nginx를 이제 일단 이걸 하기 전에 현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로그인 서비스에 nginx 태그만 있죠. 이걸 이제 도커 태그에 로그인 서비스 nginx 그 다음에 live now 14의 로그인 서비스 nginx 우리 지금 인스턴스에 있는 로그인 서비스 nginx라는 이미지를 이제 live now 14의 로그인 서비스 nginx 태그로 올리기 위해서 이름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 옵션이 태그 옵션이고요. 이렇게 보면 live now 14의 로그인 서비스의 태그가 nginx로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아까 봤듯이 도커 푸시 live now 14의 태그 번호는 nginx로 두면 자 보면 지금 request access to resource is denied 여기가 바로 이제 로그인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아이디는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것이 뜨고 다시 한번 이제 푸시를 해보면 아까 봤듯이 푸시가 이제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도커하고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푸시가 다 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서비스 레포지토리에 nginx라는 이름의 태그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커 허브에 있는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는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지금 실행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둘 다 중지하고 삭제를 할 건데 이것도 F 옵션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도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생각해보니까 그 웹 서비스에 관한 부분을 이미 가져왔던 걸 확인해 봤으니까 nginx만 지우면 되겠네요. 도커 이미지를 지우는 명령어는 도커 rmi 이미지 이름은 gb 이게 아마 레포지토리가 여러 개 겹쳐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포스 옵션을 줘야지 삭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도커 이미지스를 보면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nginx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도커 허브에서 다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볼 건데요. 로그인 서비스의 nginx 이거는 여기서 live now 14의 로그인 서비스의 nginx를 가져오는 명령어였죠. 자 다시 한번 컨테이너를 실행해보고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로그인 안 됐다고 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live now 14에 네 됐네요. 로그인 서비스라는 게 아직 할당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찾을 수 없다고 떴던 에러였습니다. 저는 이제 live now 14에서 로그인 서비스 레포지토리에 nginx 태그를 갖고 왔고 그거를 로그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PS를 보면 로그인 서비스 nginx로 컨테이너가 실행된 걸 볼 수 있고요. 80으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실수로 웹 서비스 8080 포트로 돌아가고 있는 웹 서비스도 껐기 때문에 지금 리퀘스트 배드릭 게이트웨이가 뜨는데 이것도 뭐 아까 썼던 명령어 중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live now 14 로그인 서비스 0.0에서 다시 실행을 해주면
80에서도 웹 서비스가 정확히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 실행되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건데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우를 정리해보죠.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직접 커밋하는 방법과 도커 파일을 통한 방법을 알아봤었죠. 또한 만들어진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푸시하고 인스턴스에 풀받아 실행해봤어요. 여기서의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한 명령어가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돼요. 즉 컨테이너 생성 시마다 명령어를 기억해야 하고 타이핑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또한 컨테이너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때 컨테이너 이름을 바꾸어가며 명령어를 실행해야 해요. 이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도커 컴포즈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왔네요.